물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대부분의 일본 학교에서는 이순신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영웅적인 해군 장수는 누구일까요? 넬슨, 아니면 페리? 놀랍게도 일본의 한 군사학자가 선택한 답은 이순신이었습니다. 도쿄대학교 강당에서 울려 퍼진 한 교수의 발언.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술은 현대 해군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고 전략 고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쿠라 미나미, 32살의 젊은 나이에 도쿄대 군사사학과 최연소 교수이자 해상자위대 전략분석관을 맡고 있는 일본 최고의 해군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제1교포 3세라는 사실. 오늘의 사연은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됩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유품에서 발견한 한글로 쓰인 일기장. 과연 그녀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된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군사사학과 조교수이자 해상자위대 전략분석관을 맡고 있는 사쿠라 미나미입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일본인 학자였습니다. 2019년 봄,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차기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할머니의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도쿄 외곽의 작은 병원, 할머니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나미, 서랍장, 봉투.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할머니 댁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낡은 가죽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로 쓰여진 가족관계부와 바래진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뒷면에는 한글로 1943년 8월 15일 독립을 위하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족관계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 김미나.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가족들의 이름. 특히 증조할아버지의 기록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항일의 상무장 투쟁단 총책임자.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할머니의 일기장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독립군의 비밀 해상 루트를 책임지던 분이셨습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무기와 독립군을 운송하는 바닷길을 개척하신 거죠. 그러다 일본 해군에 발각되어 순국하셨다고 합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할머니의 절절한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나야, 너의 증조할아버지는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셨단다. 그런데 내 손녀는 일본 해군을 연구하고 있구나. 이 모순된 운명을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부디 우리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한국인의 피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울 속의 제 자신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2살이 되도록 몰랐던 제 정체성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필 일본 해군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다는 게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도쿄대학교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해군의 역사 속에는 제 증조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의 이야기도 분명 숨겨져 있을 텐데 처음으로 역사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터키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해상자위대 자문단의 일원으로 현장 파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을 하게 됩니다.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도시는 혼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도시를 뒤흔들었고 수많은 건물이 무너져 내렸죠. 일본 구조팀의 통역을 맡은 저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일본 구조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특수장비와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풍부한 재난 대응 경험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처음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첫 번째 구조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였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대형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 40여 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아직 흐르는 상태이며 침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일본 구조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물속 구조는 특수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었고 저희 팀에는 그런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특수 차량 한 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태극기를 단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터에 투입되는 특수부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A팀, 변전실 확보해서 전원 차단. B팀, 지하가스관 봉쇄. C팀은 나와 함께 인명구조 진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출발. 한국 구조대장의 지시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전을 통역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이나 연습한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장비였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물속에서도 사용 가능한 특수 잠수복, 실시간 체온을 측정하는 생체 센서, 지하 구조물 투시가 가능한 특수 스캐너까지 모두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장비들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가 구조되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구조되는 사람마다 한국 구조대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조자가 임산부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이미 진통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현장에 있던 일본인 의사가 망설이는 순간 한 한국 구조대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군의관 출신입니다. 야전 응급 출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는 재빨리 응급 의료 키트를 꺼내 들었고 놀랍게도 그 안에는 출산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앞 임시 천막에서 새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산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의 이름을 태웅이라고 지을게요. 저를 구해준 대원님의 이름을 따서요. 그때 한국 구조대원의 겸손한 미소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신 산모님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틀간의 구조 활동이 끝난 후 저는 한국 구조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명구조에서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정신이 아닌 인간의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문득 일기장에 적힌 증조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역시 이런 결연한 의지로 독립운동을 하셨을까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왔단다. 터키에서 본 한국 구조대의 모습이 그 말의 의미를 완벽하게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구조대원들을 배웅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몸에 흐르는 피는 저의 핏줄과 같은 것이구나. 처음으로 제 혈통을 자랑스럽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터키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귀국 후 처음으로 찾은 곳은 해상자위대 자료실이었습니다. 현대 한국 해군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52년 작성된 동아시아 해전사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문서의 3분의 1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의 친필 메모였습니다. 내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제독의 전술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그의 하객진 전법은 해전사에서 가장 완벽한 전술이다. 이 발견을 시작으로 저는 일본 전역에 남아있는 임진왜란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방문지는 오사카성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본거지였던 이곳에는 의외의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사카성 깊숙한 문서고에서 발견한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전투 보고서. 거기에는 한산도 해전 당시의 생생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군사 15 중 14명이 전사했다. 조선 수군의 전술은 마치 신과 같았다. 와키자카 가문의 현재 후손을 찾아 다스노조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매년 열리는 특별한 제례를 목격했습니다. 6월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해초만을 먹는 의식이었습니다. 와키자카의 16대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조께서 이순신 장군과의 해전에서 패한 후 무인도에서 해초로만 연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400년째 이어오는 전통입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구례 해군 사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일본 해군이 극비리에 연구해온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술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북선의 설계도까지 있었습니다. 한 퇴역 해군 제독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순신의 전술을 연구하지 않고는 근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비밀에 붙였죠. 시코쿠의 구루시마 가문 사찰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전사한 구루시마 미치우사의 위패 앞에서 현재의 후손이 들려준 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숨소리도 조심합니다. 선조의 기록에 따르면 12척의 배로 133척을 상대한 명량해전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었다고 해요. 가장 큰 충격은 일본 해군사관학교 도서관에서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승 이순신 제독을 기리며 마이너스 일본 해군사관학교 제1회 졸업생 일동. 도서관 사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의 창설자들은 이순신 장군을 해군 전술의 태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모시고 매년 추모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발견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야 할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1943년 해군성의 극비문서는 모든 것을 확증했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해상 전투교리는 현재 제국 해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비록 그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증조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기도 했으니까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던 어느 날 제 연구실 책상 위에 검은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자는 도쿄대학에 있을 자격이 없다. 즉시 연구를 중단하라.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의 가게에도 우익단체들의 협박 전화가 왔고 심지어 저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 공작은 오히려 제게 더 큰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진실을 두려워하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95세의 전직 해군 장성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43년 나는 해군성 특별조사팀에 있었소. 우리는 이순신의 해전 기록을 연구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 당시 일본 해군은 연합군의 압박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활로를 찾고 있었소. 노장성에 떨리는 손에는 오래된 문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우리가 작성한 비밀 보고서요. 이순신식 유인 전술과 하객진 응용 방안. 우리는 이순신의 전술에서
활로를 찾으려 했소. 하지만 이미 늦었지. 그가 남긴 교훈을 좀 더 일찍 겸허하게 받아들였더라면 노장성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더욱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진실을 외면해왔소. 다음으로 찾은 곳은 규슈의 작은 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명량해전 당시 전사한 일본 수군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위패 앞에 꽃이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지스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30년 전부터 매년 이맘때면 한국에서 한 노인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고 하시더군요. 적국의 영령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절을 나서는 길에 우연히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13대 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은 늘 양쪽에 상처를 남기지요. 할아버지께서는 적장의 목을 베어도 예를 다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이곳에 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해군이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연구한 것은 단순히 전술적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인간의 충성심까지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쿄대학교 도서관 지하 수장고에서 발견한 1889년의 해군성 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은 전술에만 있지 않다. 그의 필사즉생의 정신,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조국에 대한 충성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그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미 300년 전에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니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2023년 10월의 어느 아침, 도쿄대학교 대강당은 이례적으로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개설한 이순신과 일본 해군의 근대화 첫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서는 순간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들어와 강당 곳곳에 자리 잡았죠. 우익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예정대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이 숨겨온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터에 첫 번째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러일 전쟁의 영웅 도구 헤이하치로 제독의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1904년 5월 27일. 오늘도 나는 이순신 제독의 해전기를 읽었다. 내일 있을 스시마 해전에서 나는 그의 하객진 전법을 사용할 것이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교수님, 이건 일본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강의를 중단하세요.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우익단체 회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찰나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앉아라. 강당 뒤편에서 한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의 증조부께서는 평생 이순신 장군을 스승으로 모셨다. 진정한 자존심이란 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쿠라 교수의 연구는 우리 가문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순간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우익단체 회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사관학교의 비밀 교범. 거기에는 이순신의 전술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고 표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전술은 우리 해군의 근간이다. 그의 지혜를 배우되
그의 충성심은 본받지 못할지니. 강의가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우익단체 회원들도 조용히 박수를 보탰습니다. 다음 날 일본 전국의 신문은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도고 제독의 증손자 이순신 장군을 일본 해군의 스승으로 인정하다.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해상자위대 사령부로부터 온 공문이었습니다. 사쿠라 교수의 연구를 해상자위대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함.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현대 해군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요청함.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익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연구실 유리창이 깨지고 협박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조작되어 있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방해 공작이 있을 때마다 놀랍게도 더 많은 지지가 몰려왔습니다. 일본 전역의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역사 바로 보기 운동을 시작했고 젊은 장교들은 익명으로 자료를 제보해 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학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의 증조부께서는 진주만 공습에 참여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우리는 이순신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해 패전했다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강의는 계속되었고 청강 신청은 폭주했습니다. 급기야 도쿄대학교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제 강의를 전교생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도쿄대학교 총장 2024년 봄, 제 연구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방위성 해양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쿠라 교수님, 한일 해군 합동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술을 현대 해군에 적용하는 연구입니다. 예산은 300억 엔, 기간은 5년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연구 거점이었습니다. 바로 한산도 재승당이었죠.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지휘하던 그곳에서 한일 양국의 해군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발표회 날 한산도 앞바다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함과 일본의 아타고함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최신의 이지스함이 평화롭게 나란히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첫 발표는 한국 해군 제독이 맡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거북선만 해도 그렇습니다. 스텔스 기능, 방탄 설계, 다목적 공격 시스템. 이는 현대 해군의 최신 전함이 추구하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일본 측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고문서에 따르면 도고 제독은 이순신 장군의 바다의 시간표를 연구했습니다. 조류와 바람의 패턴을 활용한 이순신의 전술은 현대 해군의 기상작전 개념과 일치합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의 해저에서는 임진왜란 당시의 유물들이 발굴되었고 그 중에는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견은 명량해전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최신 슈퍼컴퓨터로 당시 상황을 재현해본 결과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현대해전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을 상대한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미 해군 자문관의 말이었습니다. 이는 인류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술적 승리입니다. 연구 중간 발표회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와키자카, 구루시마 등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알았지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이순신식 전술 체계의 현대화였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군 교리를 개발하기로 했고, 이를 화합 시스템이라 명명했습니다. 지난주 도쿄대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순신 기념관 개관식이었습니다. 전시관에는 임진왜란부터 현대까지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해군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한 일본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패배한 장수를 이렇게 기리는 게 맞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법이란다. 이순신 장군은 이제 한국만의 영웅이 아닌 세계 해군의 스승이 되셨어. 올해 가을 한산도에서는 최초의 한일 해군 합동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훈련의 이름은 이순신 프로젝트입니다. 400년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 최고의 군사 전문가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 해군이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연구해왔다는 사실이었죠. 적장이었지만 그의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은 결국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쿠라 교수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정식으로 교육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렇게 세계 속에서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투 명장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유나였습니다.